12월, 겨울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 심한 눈보라를 뚫고 어딘가로 이동 중인 마르코폴로 무리를 만났다. 평균 고도가 4,000m를 훌쩍 넘어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곳, 파미르다. 파미르는 옛 페르시아어로 태양신의 자리를 뜻한다고 한다. 땅보다 하늘에 더 가깝다 하여 붙은 이름일 것이다. 높은 고도와 혹독한 추위로 외부인의 접근이 가장 어려운 곳 중 하나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맥인 히말라야와 힌두쿠시, 그리고 쿨룬과 텐샨 산맥이 한데 모인 곳, 그곳에 파미르가 있다. 파미르 고원의 서남쪽,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지대. 파미르에서도 가장 외진 곳 중에 하나다. 이 높고 험한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키르기스 사람들인데 주로 가축을 키우며 생활한다. 집주인 아미르백 역시 평생 가축을 키우며 살아왔다. 파미르는 고도가 워낙 높고 기온도 낮아 농사는 불가능하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오직 가축을 키우는 일이다. 이른 아침, 아미르백이 야크를 몰고 목초지로 향한다. 파미르에서 가장 많이 기르는 가축은 야크. 티베트가 원산지로 히말라야나 텐샨, 알타이 같은 고산지대에서 주로 기른다. 야크는 야생성이 강한 가축이다. 다른 가축과 달리 사람이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으며 생활한다. 야크 주변에는 항상 늑대가 모여든다. 무리를 이루어 주변을 맴돌며 공격할 기회를 노린다. 이번 겨울 들어서만 벌써 늑대에게 야크를 10마리 넘게 잃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피해를 입을지 걱정이다. биылғы жылы қарасекідегі мана біздің жайлауда бір адамға қол салғанда қаршықтыр. Қаршық сол жал неме қылып, қила неме қылып. Мен өзім ананда келіп неме қылғанда 5 бөр үрді. Мұндай болған емес та, шынша 20 жыл мал бағып бұндай үрген бөрін көрген емесмін. Адам қазір уже қыш башталығы чілдеп шелегілік қол салып жатады да мұнда жет. 저녁이면 아미르백의 집 뒤편에 있는 산에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린다. 무리 생활을 하는 늑대는 울음소리로 동료들과 의사소통을 한다. 무리의 결속을 다지고 다른 늑대에게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한다. 주변을 둘러보던 아미르백이 무언가를 발견했다. 야크의 가죽이다. 근처 어딘가에서 늑대에게 습격을 당한 모양이다. 늑대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있는 모습이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짐작케 한다.
산 중턱에서 늑대에게 잡아먹힌 야크의 몸통을 발견했다. 늑대는 무는 힘이 무척 강해 웬만한 뼈는 씹어먹을 수 있다. Жалғыз жарымындай қойға ғана қосталады. Көп бөрі жетмеді. 2-3-тен нар жағы топоз жей береді да. Қапташқан жетеді. Екінен нар жағы. 8-ден, 7-ден, 10-ден, 11-ден, 12-ден жүреді бөрілер. Топ-тоғыменен болып. жалғыздан. 야크 사체 주변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늑대를 기다려보기로 했다. 밤이 깊어가고 늑대 무리가 나타났다. 사회생활을 하는 늑대는 서열이 분명하다. 꼬리를 든 녀석이 대장 늑대. 서열을 무시하고 먼저 먹이를 먹으려다간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우두머리부터 먹이를 먹고 자리를 떠나면 나머지는 서열이 낮은 놈들 차지다. 늑대는 대식가로 유명하다. 기회가 오면 배가 터질 정도로 양껏 먹는데 한 마리가 무려 9kg까지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한다. 늑대는 야행성 동물로 주로 초저녁과 이른 새벽에 활동한다. 주변이 밝아오면서 서서히 자리를 피한다. 얼마 후 아미르백의 집을 다시 찾았다. 그는 자신의 개가 늑대에게 죽임을 당했다며 우리를 산으로 안내했다. 현장은 끔찍하다. 늑대들은 개를 물어 죽이고 배 부분과 내장을 먹고 간 모양이다. 개도 반격을 가했지만 중과부적이었던 것 같다. Gece sarvanı kereceğiz. Saat 9'da topoza dönüyordu kereceğiz bir böğrü. Ondan köründü de. Körüngen itler kuup gelmedi. Kuup жалғыз basqanda arkasından төртөө пайда olup bana itti cep aldı dağı. 일반적으로 늑대가 개를 공격하는 일은 보기 힘들다. 하지만 파미르에서 늑대는 사람까지도 공격한다. Sağır mene korodan çıkan, үйден çıkıp koroga varganda korodu koydu деген böğrü жатқан болған. Böğrünü aydayın degende böğrü üstüge sekirip ayağını talap kolduğunu büt. Onlardan beri yer kaytıp ayıkmadı baya böğrünü talağından zaryajeniya bol büt. Baya zaryajeniya talap ketip ayağı kançı beklеген malar ölüp gitti. Özü güdetler bolsa şu 28 yaştagı adam edi. 늑대, 개, 그리고 인간. 이들 사이에는 긴 역사가 있다. 개는 인간이 가장 먼저 가축화한 동물로 그들의 조상은 늑대다. 개와 늑대는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을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이 늑대를 길들인 후 개는 인간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동물이 됐다. 아미르백의 이웃집. 이번엔 개가 집 주변을 배회하던 늑대를 물어 죽였다. 개에게 무자비하게 물려 죽은 녀석은 생후 1년 정도 된 어린 늑대다. 다 자란 놈이라면 이렇게 쉽게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Böğür kelipti koroga çükölü, koyga çükölü. Anan itleri şol neme kılıp kaldı böğrünü. İki jagынан talap, tartkılap. Ana biz yerden taştıkta taşmayan urup öldürüp aldık. 파미르에서는 주로 덫을 놓아 늑대를 잡는다. 영리하고 조심성 많은 늑대는 웬만해서는 덫에 걸리지 않지만 이 녀석은 운이 나빴다. 늑대는 덫에 걸려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심지어 발을 잘라내고 도망가기까지 한다. Anam бұл бөрі түшкен екен 8 километр жерге тартып кетіптір. Арқасынан бардық. Барып, дағылы қашты анамына иттім барып басты. Мылтығымыз жоқ, шыл басып таяқтармен ұрып алдық. 이번에도 개가 늑대를 잡은 모양이다. 사람과 늑대와 개가 생존을 두고 죽고 죽이는 것. 파미르는 그렇게 거친 땅이다. Құралымыз жоқ. Шындайлар бір жағынан бұлар жеп жатады. Таяқменен итмен алабыз. Бізде башқа немemiz қалған жоқ та. Біз қырғыздар шындай немеге түштік. 평균 고도가 4,000m를 넘는 파미르 고원. 웬만한 봉우리는 6,000m를 가볍게 넘는다. 산 정상은 사계절 눈과 빙하로 덮여 있다. (6월이) 돼야 봄이 온다. 따뜻한 햇볕에 눈과 빙하가 녹으면서 물길이 만들어진다. 파미르에서는 나무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고산에 적응한 몇 종의 풀만이 힘겹게 자랄 뿐이다. 고산 식물은 바닥에 바짝 붙어 자라는데 강한 바람에 견디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대부분이 강한 향기를 지닌 허브 식물이다. 파미르를 대표하는 식물 테레스캔. 나무가 전혀 자랄 수 없는 높고 건조한 고원에 적응한 유일한 관목 식물이다. 마르코폴로를 포함한 초식 동물의 먹이로 중요하다. 봄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계절. 파미르 종다리는 일찌감치 짝을 이루고 알까지 낳았다. 둥지로 돌아온 종다리 암컷. 알을 품는 일은 보통 암컷의 몫이다. 겨우내 굴 속에서 겨울잠을 자던 마못도 굴 밖으로 나왔다. 마못은 겨울잠을 자는 동안 굴 속에서 새끼를 낳는다. 쥐와는 친척간이지만 토끼보다도 크게 자랄 만큼 몸집이 크다. 먹이는 풀이나 풀씨로 100% 식물성이다. 고산의 새 수염수리. 파미르 외에도 히말라야, 티베트, 알타이 같은 높은 곳에서 살아간다. 눈과 부리 주위에 있는 수염 모양의 털뭉치 때문에 수염수리란 이름을 얻었다. 생김새만큼이나 식성도 독특해 주로 동물의 뼈를 먹고 사는데 강한 산성의 위액으로 단단한 뼈도 쉽게 소화시킬 수 있다. 고산의 날씨는 변덕이 심하다. 강한 바람이 먹구름을 몰고 오더니 이내 눈보라가 들이친다. 봄을 만끽하던 생명들은 갑작스런 눈보라가 당황스럽다. 겨울잠에서 나온 새끼 마못. 앞으로 살아가야 할 파미르의 혹독한 자연을 배워가는 중이다.
눈이 그친 6월의 파미르. 다시 한겨울로 돌아간 듯하다. 고산 민목 독수리는 매년 히말라야를 넘는 멀고도 힘든 여행을 2차례 한다.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겨울을 보내고 번식을 위해 파미르를 찾는다. 놈들은 대표적인 청소부 동물로 스스로 사냥은 하지 못하고 사체가 있는 곳에 모여든다. 가을이 오면 다시 월동지를 향해 히말라야를 넘는 여행을 떠난다. 눈보라가 쳐도 생명은 태어난다. 6월이지만 아직 바람이 차갑다. 어미는 갓 태어난 새끼를 품어준다. 봄이 깊어가면서 낮은 곳부터 풀이 돋아나고 먹이를 찾아 초식 동물들도 산 아래 초지로 모인다. 야생양의 일종인 마르코 폴로. 신선한 풀을 찾아 아래로 내려왔다. 늑대도 초식 동물을 따라 산 아래로 내려왔다. 야행성이지만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낮에도 가끔 모습을 드러낸다. 늑대는 자기 영역에 대한 집착이 대단히 강한 동물이다. 오줌으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한다. 늑대는 마르코폴로 같은 큰 동물부터 여우, 마못, 들쥐 등을 닥치는 대로 사냥하며 먹이가 부족할 경우 관목의 열매 같은 식물을 먹기도 한다. 갑자기 한 녀석이 어딘가를 향한다. 잠시 후 땅을 파더니 묻어두었던 먹이를 찾아서 먹기 시작한다. 늑대나 여우 같은 객과 동물은 먹이를 묻어두는 습성이 있다. 어려운 시절을 대비해 저축을 해두는 셈이다. (8월) 초순 와칸 지역을 찾았다. 눈과 얼음에 갇혀 있어 7월, 8월 2달 동안만 갈 수 있는 곳이다. 와칸 지역은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파키스탄, 중국 네 나라의 국경이 만나는 곳이다. 여름에만 잠시 길이 열리지만 그때는 다른 어려움이 기다린다. 눈과 빙하가 녹은 물로 작은 개울이 커다란 강으로 변하고 심지어 없던 강이 갑자기 생기기도 한다. 와칸에는 조르쿨이란 아름다운 고산 호수가 있는데 이곳은 해발고도 4,200m에 달한다. 커다란 호수라는 뜻의 조르쿨은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두 나라에 걸쳐 있다.
호수 주변으로 쓰러진 전봇대들은 구소련이 붕괴하기 전 국경을 표시했던 흔적이다. 하지만 지금은 명확한 국경선을 찾아볼 수가 없다. 조르쿨 부근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무인지경의 땅으로 아프가니스탄 쪽에 극소수의 키르기스 사람들이 외부와 고립돼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조르쿨의 상류에는 작은 호수들이 여러 개 모여 있다. 이 호수들은 차칸쿨로 불리는데 키르기스어로 나란히 있는 호수란 뜻이다. 고산의 눈 녹은 물이 만든 호수는 맑고도 차다. 여름의 호수는 물새들의 번식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새는 황오리들이다. 황오리는 겨울철 새로 우리나라를 찾기도 한다. 어미가 지켜보는 데서 새끼들은 수영 연습이 한창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조르쿨과 차칸쿨 지역은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살아간다. 특히 사람과의 만남을 싫어하는 눈표범에게는 이상적인 서식지다. 산 정상 부근, 눈밭에 찍힌 눈표범의 선명한 발자국. 녀석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눈표범은 고산과 추위에 적응한 대표적인 동물이다. 파미르를 포함한 중앙아시아의 춥고 높은 곳에 산다. 개체수가 적고 극히 은밀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거의 띄지 않아 고산의 유령이란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눈표범이 가장 좋아하는 사냥감은 야생염소의 일종인 아이벡스. 보통 암수가 따로 떨어져 생활하는데 이 녀석들은 암컷과 새끼로만 이루어진 무리다. 아이벡스는 서식 범위가 매우 넓어 파미르를 포함한 아시아의 고산지대 어디서나 볼 수 있다. 파미르에는 아이벡스 외에 또 다른 야생염소 마코르가 있다. 사는 곳이 극히 제한적인데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북부지방, 타지키스탄의 판지강 유역에 산다.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아몬드꽃. 봄이면 꽃을 먹으러 산 아래로 내려오곤 한다. 수컷 마코르는 독특한 나사 모양을 한 뿔로 유명한데 마코르란 이름도 뱀처럼 꼬인 뿔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어에서 왔다고 한다. 파미르에서 아이벡스와 함께 눈표범의 중요한 먹이 동물이다. 아이벡스는 바위 타기의 명수다. 깎아지른 바위 절벽도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다. 다른 동물은 접근조차 어려운 험한 바위 절벽을 타고 다녀도 천적인 눈표범의 공격을 피할 수 없다. 파미르에는 눈표범과 아이벡스에 관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Mana yılgız olsa eskilerge mergençilik kılganda onday şu vakti neme kılıp durup çüretdi, çürgenden keyin ol eski teke neme kılıp aytdı, bul gönle tesken kulattı şamalda dep, birok yılgız kol salıp alatdı.
eski tekelerdi. Pastayan şunda hıktırlık yolmen alattı. 눈과 빙하가 녹고 물이 풍부해지면 고산에도 초원이 생겨난다. 물길을 따라 식물이 자라고 그 식물들은 또다시 동물들의 생명을 지탱해준다. 파미르는 매우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주로 물가에 산다. 히말라야 눈닭이 병아리를 데리고 먹이를 찾아 나선다. 눈닭은 보통 걸어다니면서 먹이를 찾는데 고산 식물의 잎이나 꽃을 주로 먹는다. 겨울잠에서 나온 마모색에도 여름은 새끼를 기르는 계절. 부지런히 새끼를 키워야 곧 다가올 가을에 동면에 들어갈 수 있다. 새끼들은 굴 입구에서 장난이 한창이다. 장난 중에도 방심은 금물.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주변을 배회하는 늑대. 늑대의 여름 식단 중 절반 이상을 마못이 차지한다. 늑대가 배회하던 곳에서 발견된 새끼 마못의 사체. 등에는 늑대에게 물린 자국이 선명하다. 자연에서 방심의 대가는 가혹하다. 마르코폴로는 5, 6월에 보통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암컷들은 무리를 이루고 함께 새끼를 기른다. 예민해진 암컷 무리는 서둘러 더 높은 곳으로 자리를 옮긴다. 파미르를 상징하는 동물 마르코폴로. 특히 순놈은 거대한 뿔로 유명한데 다 자란 뿔은 길이가 1.6m에 이른다. 마르코폴로 양이란 명칭은 파미르 여행자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의 이름에서 왔는데 1273년 이탈리아의 여행가 마르코폴로가 파미르를 지나며 이 녀석을 보고 거대한 뿔을 가진 양이라고 기록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한때 파미르 전역에서 쉽게 볼 수 있던 마르코폴로의 비극은 크고 멋진 뿔. 뿔을 노린 사냥이 계속되면서 개체수가 크게 줄어 이젠 파미르 어디서도 보기가 쉽지 않다. 신비로운 땅 파미르에는 수많은 전설이 전해져 온다. 서린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그중 하나다. 이른 새벽, 전혀 생각지 못한 동물을 만났다. 히말라야 불곰이다. 파미르나 티베트와 같은 고산지대에서 살아가는데 개체수가 적어
자연에서 만나기가 극히 힘들다. 녀석들은 5,000m가 넘는 만년설 부근까지 올라가 흔적을 남기는데 발자국과 배설물은 사람의 그것과 매우 닮아 있다. 전설 속에 서린 예티의 흔적은 사실 이 녀석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겨울잠에서 나온 히말라야 불곰이 새끼와 함께 먹이를 찾아 나섰다. 고산지대는 변변한 먹이가 부족하다. 기회가 되면 마목 같은 동물도 사냥하지만 먹이의 대부분은 풀이다. 부족한 먹이에 적응한 녀석들은 저지대에 사는 불곰에 비해 몸집이 매우 작다. 어미가 갑자기 경계를 한다. 새끼들 때문에 예민해진 어미 불곰은 서둘러 산 위로 자리를 피한다. 이른 아침 여우가 먹이를 찾아 능선 여기저기를 바삐 돌아다닌다. 녀석이 찾고 있는 먹이는 들쥐. 들쥐 외에 곤충이나 조류도 중요한 먹이다. 여름이 깊어가며 5,000m가 넘는 곳에도 풀이 도달한다. 신선한 풀을 찾아 초식동물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눈표범도 그 뒤를 따르는데 만년설이 시작되는 설성까지도 간다고 한다. 촬영팀도 눈표범을 찾아 산을 올랐다. 눈표범은 험한 절벽이나 바위지대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면서 항상 자신만의 흔적을 남긴다. 똥이나 오줌으로 영역 표시를 한 뒤에 흙이나 모래를 덮어 봉긋하게 만들어 놓는다. 눈표범은 늘 같은 장소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녀석이 있는 위치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Негизинен бөөрү жылбыздат ушул өзүнүн туалеттери мындайча айтканда өзүнүн тарымдарыга кирет да ошондо талаалап кетет. Башка ар бир жерлерде бар. Бөөлөрдүкү да ошондой. Булар ар жерлерге талаалабайттар. Бир гана мына ушул өзүнүн тарымдарыга келип өздөрүнүн баягы айлана чөрөсү бар. Ошол тегеренип ошолордо келип талаалап кабар алып кайтып кетишеттир. 눈표범이 흔적을 남긴 곳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기다려보기로 했다. 아이벡스가 가장 먼저 카메라에 잡혔다. 뿔의 크기로 봐서 이 녀석은 아직 어린 수컷. 눈표범과 아이벡스가 같은 길을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우는 파미르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동물이다. 먹이를 찾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돌아다니지만 낮보다는 밤 시간에 주로 활동한다.
긴 꼬리와 유연한 걸음걸이, 고산의 유령이라 불리는 눈표범. 걸음을 멈추더니 영역 표시를 한다. 흔적을 남긴 눈표범은 어디론가 유유히 사라졌다. 파미르에는 크고 작은 호수가 있는데 가장 큰 호수는 카라쿨이다. 카라쿨은 수십만 년 전 거대한 운석이 파미르에 떨어지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키르기스어로 카라쿨은 검은 호수를 의미한다. Terеңдігі 200 метр, 200 метрден ашықша тереңдікте болады. Ошондуктан көлдүн түбү караңгы эч нерсе көрүнбөйт. Ошол көрүнбөгөндүн себебинен жана шамал болгондо көл толкуп, көлдүн ояк биягы караңгылык болуп улай болот. Ошондуктан бул жерди Каракөл деп атакан. 카라쿨이 위치한 곳의 높이는 대략 해발 4,000m 정도. 워낙 고지대이다 보니 6월이 돼서야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10월이면 벌써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 카라쿨은 파미르의 동부, 타제키스탄과 중국의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크기는 서울시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호수로 들어오는 물길은 여럿 있지만 물이 빠져나가는 곳은 없어 호수가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한다. 카라쿨에는 물고기는 거의 살지 않는다. 물이 너무 짜기 때문이라고 한다. 호수 주변은 다른 곳보다 물이 풍부해 초지가 발달해 있고 파미르에서 가장 먼저 사람이 살기 시작한 곳 중에 하나다. 카라쿨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로 꼽히지만 워낙 높고 외진 곳에 있어 알려지지 않은 호수이기도 하다. 파미르의 짧은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 번식을 끝낸 새들이 월동지로 가기 전 커다란 무리를 이룬다. 이동 과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천적에게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 역시 겨울을 대비한다. 가축들을 충분히 살쪄둬야 가혹한 겨울을 넘길 수 있다. 파미르 사람들은 형편이 넉넉지 못하다. 보통 목동들은 적은 돈을 받고 들에서 남의 가축을 돌본다. 삼시 에비즈 역시 그런 목동 중에 하나다. 그의 꿈은 자신의 가축을 가져보는 것이다. Азыр жашоо ондай деле кыйын эмес, бирок азыр колуңда жок нерседен кыйын болот экен. Бирөөдүн малын багасың, бирөөнүн коюн топозун багасың, бирөөнүн сабашка кыласың. Ошону менен жашоо кете берет экен. Бирок убактылуу болуп турат. А так жок да. Менде азыр на бара на хотаз нетуне. 삶은 단순하기 그지없다. 해가 질 무렵이 되면 집으로 돌아온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다. Sağ koyga ketesin, geç gelesin. Geç gelesin, sırası jatasın, uxtaysın. Başka hiç nerse iş yok. Bir tesken alasın, başka işleri yok. 이듬해 3월, 저지대엔 봄이 한창이지만 4,000m 고원은 아직도 겨울이다. 며칠째 계속 눈이 내린다. 겨울을 넘기며 쇠약해진 동물들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다. 고산의 대표적인 새, 붉은 부리 까마귀. 다정하게 서로 털을 골라준다. 그런데 이 녀석들은 분위기가 다르다. 무슨 이유인지 여러 마리가 한 녀석을 집요하게 괴롭힌다. 수염수리는 운이 좋았다. 큰 뼈를 하나 발견했다. 아이벡스 무리는 산 정상으로 향한다. 이제는 높은 곳에만 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벡스가 앞발로 눈을 헤치며 풀을 찾아먹는다. 아이벡스의 번식기는 한겨울. 번식이 끝난 수컷들은 암컷 무리와는 떨어져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뒤로 휘는 수컷의 커다란 뿔은 1m가 훨씬 넘게 자란다. 또한 등에 있는 흰 무늬는 성적으로 성숙했음을 나타낸다. 독수리가 있는 곳에는 주검이 있다. 능선 중턱의 마르코폴로 사체. 유령처럼 나타난 눈표범. 천천히 먹이로 향한다. 눈표범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지 못해 먹이 주변에 며칠 동안 머물며 조금씩 자주 먹는다. 눈표범은 은신술의 귀재다. 몸의 색깔과 무늬가 주변과 너무 비슷해 바로 옆에서도 녀석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자연에서 놈을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능선의 모습을 드러낸 늑대. 그런데 이 녀석은 무리와 떨어진 외톨이다. 늑대는 눈표범과 함께 파미르의 최상위 포식자. 하지만 혼자서 눈표범을 상대하기는 버거운 듯 주변만 맴돈다. 눈표범은 늑대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한참 동안 먹이 주변을 서성이던 늑대. 결국 자리를 뜬다. 자신이 왔던 능선을 넘어 어딘가로 향하는데 어쩌면 다른 무리를 데리러 가는지도 모른다.
늑대가 떠난 후 무슨 일인지 이번엔 눈표범이 긴장한다. 몸을 일으키더니 긴 꼬리를 끌면서 천천히 자리를 뜬다. 언제나처럼 침착하고 당당한 모습이다. 눈표범이 있던 곳에 올라가 봤다. 녀석이 사냥한 동물은 커다란 수컷 마르코폴로. 뿔에 난 무늬로 볼 때 7살 정도 됐으며 몸무게도 150kg에 가깝다. 눈표범은 자신보다 3배나 무거운 마르코폴로의 목을 물어 단번에 제압했다. 마르코폴로는 별다른 저항도 못한 채 당한 듯하다. 대부분의 고기는 그대로 남아있다. 놈이 남은 먹이를 먹으러 다시 돌아올까? 가장 먼저 나타난 녀석은 검독수리. 강한 부리와 갈퀴 같은 발톱으로 여우까지 사냥하는 용맹한 새다. 주로 사냥으로 먹이를 구하지만 사체도 마다하지 않는다. 강한 부리로 먹이를 뜯는다. 사체 청소부 고산 민목 독수리가 때로 몰려왔다. 검 독수리를 쫓아내고 녀석들은 먹이로 달려든다. 삽시간에 수십 마리로 불어난 고산 민목 독수리. 소란스럽게 다투며 먹이를 해치운다. 식탐이 강한 녀석들은 심지어 날 수 없을 만큼 배가 부를 때까지 먹이를 먹는다. 강자에게 양보하는 게 자연의 법칙. 늑대가 나타나자 독수리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한다. 자연에서 이런 행운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늑대가 먹이를 먹는 동안 독수리들은 자신들의 차례를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한 생명의 죽음은 수많은 생명을 살아가게 한다. 거친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삶과 죽음. 지상 어느 곳보다 높고 황량한 땅. 세계의 지붕, 파미르다.